라오콘 군상은 헬레니즘 시대의 예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대리석 조각 작품으로 인간의 고통과 투쟁을 극적으로 묘사한 걸작입니다. 트로이의 사제 라오콘과 그의 두 아들이 거대한 뱀에게 휘감겨 고통받는 순간을 포착하고 있죠. 그와 두 아들의 몸은 뱀의 공격에 저항하며 극도로 긴장된 자세를 보여줍니다. 라오콘의 비틀린 몸집과 얼굴에 드러난 표정은 보는 이에게 깊은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고통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것보다는 고통을 견뎌내려 애쓰는 강인함이 느껴지기도 하죠. 라오콘의 입모양을 두고 고통에 겨워 비명을 지르는 것인지 고귀한 탄식을 내쉬는 것인지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의 이마와 눈썹의 찡그림은 평온한 상태에서 깊이 생각하거나 주의를 기울일 때 나타나는 모양이라고 합니다. 고통 때문에 나타나기에는 생리학적으로 불가능한 모양으로 밝혀졌죠. 그래서인지 온몸에서 표현되는 격렬한 고통과 약간은 정적인 깊은 고뇌가 함께 느껴진다고 하네요. 이 작품은 미켈란젤로를 비롯한 르네상스 시대 예술가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으며 신음하는 라오콘의 얼굴은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의 모델이 되기도 했습니다. 발굴과 복원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이 조각상은 1506년 로마의 한 포도밭에서 농부에 의해 우연히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교황이었던 율리우스 2세는 조각가 상갈로를 현장에 보내어 감정하게 하였는데 그는 미켈란젤로도 대동하였습니다. 감정한 이들은 발견된 조각상이 박물지를 지은 로마의 지식인 플리니우스가 티투스 황제의 궁전에서 본 라오콘과 두 아들이 틀림없다고 여겼고 감탄을 금치 못하였죠. 플리니우스는 자신이 본 그 어떤 작품보다 뛰어났다고 칭송하였으며 이 작품이 로도스 섬 출신의 그리스 조각가 아게산데르, 아테노도로스, 폴리도로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기술하였습니다. 참고로 스페르론가의 티베리우스의 별장에서 발견된 조각품들도 이 세 명의 로도스 출신의 조각가들의 작품입니다. 스킬라 그룹의 배에서 이들의 이름이 새겨진 비문이 발견되었었죠. 발견된 조각품이 원작인지 복제품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대체로 청동으로 만들어진 원작의 복제품으로 여기고 있으며 티투스 황제가 자신의 저택을 꾸미기 위해 로도스에서 가져온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마가 망한 후 1000년 가까이 땅에 묻혀있다 발견된 것이었죠. 조각품의 일부는 떨어지고 없어진 부분도 있었는데 교황은 복원하여 대중에게 공개하기로 하였고 이것이 바티칸 미술관의 기원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발굴 당시에는 라오콘의 오른팔과 두 아들의 일부 팔과 손이 결실되어 있었고 뱀의 일부와 조각상의 몇몇 다른 부분도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라오콘 조각상은 한동안 오른팔이 없이 전시되었습니다. 분실된 라오콘의 오른팔이 어떠했을까를 두고 논쟁이 많았죠. 미켈란젤로는 사라진 오른팔이 어깨 위로 뒤로 구부러져 있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의견은 채택되지 않았죠.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른팔이 쭉 뻗고 있는 자세를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1532년 조반니 안토니오 몬토르솔리에 의해 라오콘의 오른팔이 복원되었는데 그는 오른팔을 뻗은 형태로 제작해 조각상에 부착했으며 이는 이후 20세기 중반까지 유지되었죠. 프랑스의 르네상스를 열었다고 평가받는 프랑수아 2세는 이탈리아의 예술품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1515년 정치적인 이유로 프랑수아 2세는 알프스를 넘어 이탈리아를 침공하여 밀라노를 점령하였고 그해 말 교황 레오 10세와 볼로냐에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때 몇 가지 협약을 체결하면서 프랑수아 1세는 라오콘 군상을 전리품으로 요구하였죠. 차마 이것을 내어줄 수 없었던 레오 10세는 청동으로 만든 작은 복제품을 먼저 주고 원본과 같은 크기의 대리석 복제품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타협하였고 또 프랑수아 2세와 레오나르도 다빈치와의 만남을 주선해 주었습니다. 이 만남을 계기로 다빈치는 프랑스로가 정착하였고 3년 만에 그곳에서 운명하였습니다. 모나리자 같은 작품이 프랑스에 있는 이유입니다. 교황 레오 10세는 바치오 반디넬리를 시켜 복제품을 만들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레오 10세가 죽고 후임으로 교황이 된 클레멘스 7세는 완성된 복제품을 프랑스에 보내지 않고 우피치에 보냈습니다. 완성된 작품의 완성도가 높아 프랑스에 넘기기에 아까웠는지 자신의 가문인 메디치가로 보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번 비교해볼까요? 19세기 초 이탈리아 원정을 온 나폴레옹은 바티칸에 있던 라오콘 군상을 약탈해갔습니다. 나폴레옹은 자신이 새롭게 건설하고자 하는 제국이 과거 로마 제국의 정통성을 잇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트로이에서 이어져 건국되었기에 트로이 사제인 라오콘의 죽음은 로마를 위한 순교로 생각되었고
이 순교자의 죽음을 표현한 조각품을 손에 넣는 것은 나폴레옹에게는 의미가 있는 일이었죠. 하지만 1815년 나폴레옹이 워털루 전투에서 지고 몰락하자 라오콩 군상은 바티칸으로 반환되었습니다. 1906년 루트비이 폴락이라는 고고학자가 로마의 한 건축업자 마당에서 대리석 8조각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400년 전 라오콩 군상이 발견된 곳과 가까운 곳이었죠. 라오콩 군상과 관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그는 그것을 바티칸 박물관에 선물했습니다. 하지만 반세기 동안 박물관의 창고에 방치되었죠. 1957년이 되어서야 박물관은 폴락이 발견한 8조각이 라오콘의 것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라오콘의 몸통과 팔을 연결하는 구멍이 정확히 일치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팔을 조각상에 부착하였죠. 이 팔은 미켈란젤로가 추측했던 것처럼 뒤쪽으로 구부러진 형태였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천재성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죠. 하지만 팔을 발견한 폴락은 새로 복원된 라오콩 군상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1943년 아우슈비츠에서 살해되었죠. 지금까지 라오콩 군상에 대한 여러 이야기였습니다.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